These days, Korean models are prominent in fashion circles abroad, which gives them ample reasons to call it a heyday of the Korean male models. We will meet with the global Korean model, Jin Park, in our studio. He garnered attention as the first Asian to be selected for the opening of Emporio Armani Spring-Summer 2016 in the casting scene. Emporio Armani 오프닝 쇼를 장식하셨어요. 캐스팅장에 들어갔는데 알마니 디자이너를 만났는데 네.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He is highly sought after as his charms are distinct on runways as well as in photo shoots. 그런 식으로 저를 계속 바꿔서 연구하는 모델이 되고 싶어요. On today's Heart to Heart, we will meet with Jin Park, a runway prodigy who captivated fashion circles at home and abroad with his global activities.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더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톱 모델 박경진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간략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션 모델 박경진입니다.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직접 만나 뵈니까 좀 귀여운 모습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재미난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될 것 같은데 네. 2019년 올해만 해도 벌써 해외 FW 컬렉션 무대를 많이 서셨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섰던 무대 중에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쇼가 있다면 어떤 쇼가 있을까요? 저는 올해로 데뷔한 지 한 4년 정도 됐어요. 네. 되게 좀 늦게 시작한 편인데 4년 동안 정말 수차례 캐스팅을 엄청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브랜드에서 좀 원하지 않는 모델일 때도 있어요, 제가.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뚫었을 때 그런 희열감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톰 브라운이라는 그 뉴욕 베이스인 브랜드 쇼를 10차례 만에 제가 쇼에 서게 됐는데 네. 그때가 너무 가장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번. 디자이너나 시즌의 브랜드 콘셉트에 따라서 모델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른 이미지들을 좀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쇼나 이렇게 화보를 찍을 때 물론 이제 디자이너가 요구하는 그 요구 사항들이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모델 직접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라고 뭐 제안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은가요? 경준 씨는 어때요? 모델들이 사실 브랜드가 보여주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사실 일종의 연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중에 이제 모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매력을 네. 조금 정도는 같이 반영을 해서 뭐 무대에 설 수 있다면 되게 좋은데 뭐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무대에 섰을 때 뭐 요즘에는 워킹이 되게 다양해져서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워킹 스타일이라던가 뭐 자기가 갖고 있는 표정, 뭐 눈빛들 그런 되게 작은 디테일로서 이제 자기가 변화를 주는 편인 것 같아요. 뭐저 같은 경우에 그렇고 다른 외국 모델 친구들도 같이 활동할 때 보면 네. 뭐 그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런 행동의 습관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되게 옷을 입었을 때 많이 반영이 되고 이제 캐스팅에 갔을 경우에도 디자이너들이 그런 되게 작은 디테일의 애티튜드를 보면서 캐스팅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약간 뭐 포즈나 이제 워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워킹에도 그렇고 포즈에도 약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촌스러워진 약간 포즈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 혹시 본인의 약간 포즈 스타일,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다면은 그 스타일, 그리고 요즘 혹시 트렌딩하는 포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뭐 진짜 이거는 뭐 트렌딩이라기보다는 국내에서 이제 저 매거진 촬영을 주로 할 때 네. 이제 이렇게 컵을 마시는 도중에 이렇게 촬영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 물을 쏟는다던가 뭐 저희가 같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손동작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이제 카메라에 담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무대에서 보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혼자 있을 때 네. 저는 그냥 아무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다 보면은 이제 저만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뭔가 그냥 되게 깔끔한 수트를 입었는데 예전에는 막 그냥 이렇게 가만히 되게 남자답게 있었다면 네네.
뭐 제 성격이 나와서 막 밝게 웃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 막 위를 보고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저는 포즈를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약간 자연스러움, 약간 스냅샷, 약간 네, 약간, 스냅 사진을 찍었을 때 좀 캡처될 만한 그런 모습들을 네, 맞나요? 그래서 평소에 되게 영화를 좀 많이 보면서 아, 그런 뭐 배우들의 표정이라던가 네. 물론 100% 따라는 할 수는 없지만 음. 좀 이제 제가 그거를 저만의 방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컨셉에 만약에 맞는 경우가 있다면 네. 이제 조금 내추럴하게 좀 따라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현재 이제 한국에서 약간의 선호하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해외에선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되게 사실 정해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국내에서 촬영을 했을 때는 좀 그렇게 하는 편이고 해외는 이제 클라이언트나 뭐 스타일리스트, 뭐 포토그래퍼 다 모두가 이제 정해놓은 그런 시안이 있어서 네. 그거에 맞춰주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 2015년이었었죠. 그러니까 경진 씨의 해외 첫 시즌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스프링 서머 엠포리오 아르마니 오프닝 쇼를 장식하셨어요. 이게 정말 화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동양인으로서는 최초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기회를 잡으셨나요? 그 전에 이제 모델 일을 한 적이 없었어서 네. 그냥 되게 지식만 가지고서 그 밀라노라는 도시에 제가 뛰어들었어요. 엄청 사실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네. 되게 시간적으로 타이밍도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뭐 동양인 에이시안 모델들이 많이 없었고 네. 제가 베레모를 쓰고 갔었어요. 진짜 딱 운이 좋게 그 시즌 햇이 그 알마니 포인트였던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캐스팅장에 들어갔는데 네. 저를 보고 저 친구 보라고. 음. 저는 그때 당시에 영어를 정말 한마디도 못했었어서 뒤 이렇게 쳐다보고 뭐지? 이렇게 하다가 네. 나? 이렇게 하니까 너라고. 어. 너 이거 모자 어디서 샀어? 네. 너 신발 어디서 샀어? 되게 제가 입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뭐 꾸역꾸역 제가 못하는 영어로 어쨌든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알마니 디자이너를 만났는데 네.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와. 그때 당시 되게 듣기 힘들었던 네. 잘생겼다라고 아. 해주셔서 잘생기셨어요. 네, 정말 잘생기셨어요. 보통 이렇게 캐스팅을 받으러 갈 때 캐스팅장에 간다고 하나요? 누가 보통 캐스팅을 보나요? 이제 브랜드별로 각각 다 다르기는 한데 브랜드 캐스팅 팀이 따로 있는 팀도 있고요. 아, 그리고 그냥 디자이너 직접 뭐 캐스팅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뭐 엠포리오 알마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 분이 직접 이제 오디션장에 계셔서 네. 그 자리에서 바로 캐스팅이 됐죠. 그러면 그 당시에 가셨을 때 혹시 뭐 특별히 좀 준비를 하고 가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캐스팅. 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는 저만의 그냥 캐스팅 방법인데 네. 저는 항상 그 날에 아니면 뭐 그 브랜드에 대해서 내가 좀 조사를 해서 이제 그날 스타일링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정말 짧은 시간에 캐스팅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지가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항상 캐스팅을 가기 전에는 스타일링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아직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아까 사실 뭐 동양인 모델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캐스팅을 보러 온 모델들 중에서. 근데 제가 보니까 거의 1,000명에 가까운 모델들이 캐스팅을 보러 네. 갔던데. 근데 어쨌든 엠포리오 알마니가 딱 보고 좋다, 잘생겼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들으시면서 캐스팅이 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특별히 준비하고 간 것들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특별히 좀 신경을 썼던 것들은 없었나요? 뭔가 그냥 깔끔한 이미지로서 보여지고 싶었었어요. 그 당시. 그때 당시에는 저 모델로서의 저의 완성도가 전 되게 많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이걸 어떤 걸로 채워야 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패션 지식이라던가 뭐 아웃핏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그런 아이템을 착용을 하고 캐스팅장에 갔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캐스팅을 할 때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모델들이 거의 없거든요. 음식에 비유하자면 네. 매일 저희가 갔던 식당도
질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델도 그런 매력을 항상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다양성을 되게 많이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근데 그러려면 모델은 당연히 패션이고 패션이면 당연히 룩이 되게 멋있어야 되고 네. 짧은 순간 안에 상대방을 좀 유혹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저는 이제 항상 스타일링에 신경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첫 해외 이제 컬렉션 무대에 서게 되신 이후에 또 정말 많은 해외 컬렉션 무대 많이 쓰셨잖아요. 어떤 무대들이 있었나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데뷔는 이제 엠포리오 아르마니 오프닝으로서 사실 너무 감사하게 데뷔를 했고 네. 또 두 번째 자랑이 있다고 하면은 드리스 반 노튼이라고 파리 베이스의 브랜드가 있어요. 그 브랜드는 제가 지금 8시즌 컬렉션에서 나갔는데 네. 8번을 다 와우. 발탁이 돼서 쇼를 했었고 네. 그 밖에 마른이라던가 톰 브라운 그리고 최근에는 런던에 가게 됐어요. 네. 런던에서 쇼를 5개 정도를 했는데 뭐 코츠웰러라고 요즘 되게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많은 브랜드의 쇼도 하게 되어서 네. 되게 좋은 기분 좋은 시즌을 보내고 왔어요. 와, 제가 포트폴리오를 잠깐 봤는데 정말 많은 무대를 장식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다른 모습들로 네, 멋진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해외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꼈던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는 해외를 되게 자주 나가는 편인데 뭐 나갈 때마다 항상 뭐 어려운 점들이 늘 있고 나갈 때마다 어려운 점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에 나갔을 때는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어려웠었고 네. 두 번째 나갔을 때는 문화적으로 친구들과 뭔가 되게 다른 점들 있잖아요. 네. 뭐 인사 방법이라던가 아, 뭐 익스큐즈 할 때마다 다 다른 것들 네네. 그런 게 되게 어려웠었고 지금은 사실 음식인 것 같아요. 음식이요? 네. 어, 주로 이제 최근에 런던에서 좀 몇 개월 있었었는데 아무리 이제 한국 음식을 같이 친구들이랑 만들어 먹더라도 네. 부모님이 차려주시는 밥 있잖아요. 그게 제일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일단 지금쯤 경진 씨 일상생활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잠시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화학 전공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모델 일을 하게 되셨나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적성에 좀 안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일찌감치 군대에 갔다가 군대에서 되게 잡지를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패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역을 하고 나서 신사동 가로수길을 걷다가 네.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오셔서 모델을 할 생각이 없냐. 네. 혹시 모델이냐. 아, 아니라고. 네. 그래서 혹시 모델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 일을 직업으로서 막상 제안을 받으니까 고민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거의 한 1년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너무 적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그날부터 그래 시작하자 이러면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 첫 무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결정을 내린 후에 이제 모델로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게 언제였나요? 밀란, 파리, 런던, 뉴욕이 이제 먼저 컬렉션을 하고 네. 그 후 한 달 정도 뒤에 서울에서도 패션위크를 해요. 그때 이제 제가 서울에서 데뷔를 한 거죠. 아, 그러면 해외에서 아예 데뷔를 하시고 그다음 그 다음에 한국 한국에 무대에 또 처음 서신 거예요? 네.
와, 그때 경험도 좀 궁금해요. 여기서 어. 이제 첫 무대는 어땠는지. 사실 처음 컬렉션을 되게 잘 보내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 네. 저는 러브콜이 엄청 많이 올 줄 알았었어요. 아, 근데 아니었나요? 근데 생각보다 러브콜이 많이 안 오더라고요. 저의 그 당시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커리어를 여기서 뽐내고 싶은데 러브콜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서 풀어갈까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하던 찰나에 네. 국내에 보면 수백 명의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계시는데 거의 그 중에 한 50분 정도가 컬렉션을 하세요. 네. 서울 패션위크에. 그때 이제 제가 디자이너분들 리스트를 다 뽑고 이제 주소까지 다 뽑아서 정말 찾아가서 다 문 두들기고 안녕하세요, 모델 박경진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저는 이번 시즌에 그런 식으로 저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제가 다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와, 그럼 직접 이렇게 홍보를 하신 거잖아요. 네. 저라는 모델은 이런 사람입니다. 네. 어머니가 어렸을 때 모델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일을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어머니가 엄청 선배시니까 네.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요. 이 일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뭐 다이어트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머님께서 잠시 이제 모델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어떤 팁들을 주세요? 너가 이렇게 하면 아. 이거보다 더 예쁜 얼굴이 있다. 이렇게 음. 했으면 좋겠다. 어. 머리를 자르고 싶어서 자른 건데 이제 가면 부모님이 이번엔 너무 짧게 잘랐다. 아. 좀 길러라.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그래도 좀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 계셔서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셨을 때 많이 떨리기도 하고 두려움도 느끼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특히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슨 워킹을 따로 배우신 것도 아니고 정말 뭐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바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좀 부담을 느끼셨다거나 이랬을 때도 있었을까요? 모델이라는 직업을 고민만 했지 네. 사실 시작하다 보니까 시작하고 나서 그 당시에는 사실 주변에 아는 친구들, 모델 친구들도 몇 없었고 아는 분들도 몇 없었기 때문에 포즈나 뭐 어떤 워킹을 하는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전혀 받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영상을 많이 보면서 혼자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걸 되게 좋아해 주신 것 같고 기존의 친구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독학한 네. 저만이 갖고 있는 그런 거를 좀 더 잘 봐주셔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되게 좋았는데 피드백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네. 어느 순간 뭐 조금 걱정을 한다던가 무대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들 좀 그런 게 쌓였는데 뭐 결국에는 극복해냈어요. 네. 모델 체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워낙 또 많이 들어오셨고 그럼 뭘 입어도 정말 어떤 의상도 잘 소화를 하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모델로서의 컴플렉스가 있다면 사실 제가 모델치고는 어깨가 굉장히 넓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뭐 되게 재밌는 건데 이게 되게 컴플렉스였거든요. 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야 되나? 어깨를 좀 키워야 되나? 내가 키워야 되나? 네.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다 이제 연관이 돼 있어요. 뭐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이 밴드 음악인데 밴드들을 찾아보니까 되게 마른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마른 걸로 해야겠다. 어차피 말랐으니까.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밴드에 맞는 이미지를 갖고 오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저는 컴플렉스를 이겨내는 것 같아요.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네. 그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제가 그런 컴플렉스를 안 갖고 있는 것처럼. 근데 누구나 다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죠. 근데 그거를 컴플렉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그냥 받아들이자. 컴플렉스를 네. 이겨내는 게 되게 재밌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더 밝아지고 에너지도 넘치고 자신감도 생기고 긍정의 마인드라니까요. 굉장히 긍정적. 그러려고 네네, 노력하고 그런 것 있습니다. 같아요.
정말 많은 이제 무대에 오르셨고 앞으로도 많은 쇼를 장식을 하실 텐데 꼭 서보고 싶은 쇼가 있다면 어떤 쇼가 있을까요? 예전에 한번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막 이렇게 쇼에 정말 많이 섰는데 가장 서보고 싶은 쇼가 있냐? 네. 혹시 없지 않느냐 많이 해서 음, 근데 늘 항상 새롭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항상 말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랍시몬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오늘 이 셔츠를 아, 이렇게 입고 온 이 브랜드인데 네. 이 브랜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이 아이템을 되게 구입을 하고 싶었었는데 사실 구입을 못해서 엄청 친한 형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오늘 제가 이 촬영이 있습니다. 아하. 해서 이제 되게 아, 그래요? 네, 빌려서 올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 캐스팅을 여러 번 갔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늘 항상 아쉬운데 이번에도 만약에 가게 되면은 그냥 꼭 도전을 하고 안 되더라도 또 도전하고 계속해서. 해서 네, 나중에 꼭 무대에 설 수 있기를 멋있죠. 멋있어요. 또 직접 입고 오셔가지고 더 멋있기도 하고 그 무대에 꼭 서실 것 같습니다. 네,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이 어떤 모델이 되고 싶으신지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세우는 계획 같은 게 있다면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모델로서는 지금 되게 많이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네. 제가 이 일을 함으로써 열심히 함으로써 뭐 좋은 결과가 생기고 물론 나도 행복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되게 행복하고 새로운 분들도 만날 수 있고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좋고 저는 항상 늘 생각하는 게 있는데 모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문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문화를 통해서 저라는 모델에 대해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있다면 이 친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노래를 듣고 어디서 여가 시간을 보내고 뭐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좀 더 제가 갖고 있는 색깔을 확실히 해서 그런 문화 공유를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요즘에 SNS도 되게 잘 돼 있어서 제가 듣는 음악들 뭐 그런 거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어디 전시를 보러 가면 어떤 전시를 보러 가고 제가 어떤 브랜드를 입었고 뭐 이런 거를 사실 제가 일일이 다 만나서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이런 문화적인 여러 가지를 제가 더 발전을 시켜서 그래서 좀 많이 공유를 하고 싶고 연구하는 모델이 되고 싶어요. 뭐 트렌드를 앞서가든 예전에 빈티지적인 그런 무드를 갖고 오든 간에 그런 식으로 저를 계속 바꿔서 이 친구가 저번에는 되게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엔 또 이런 모습도 있구나라는 모델이 되고 싶어요. 네. 멋지게 계속해서 좀 변화하는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아무래도 화보나 이제 화면을 통해서 잡지 책을 통해서만 봤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또 새로운 느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친구랑 대화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굉장히 멋진 모델이구나. 보여지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생각도 그렇고 굉장히 멋진 분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바쁜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대화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